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저번 리시브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도 엄청난 비법을 전수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포핸드를 칠 때 힘을 100% 아니 200%까지 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를 하거나 난타를 치면서 한 번쯤은 내 공이 높고 멀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포핸드에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오랫동안 해보았지만 파워가 약하고 클리어를 칠 때 공이 많이 짧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포핸드 자신감을 얻어가세요. 우선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클리어를 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필수 시청입니다. 팔을 몸에 붙여서 스윙하는 회원님, 발을 바꾸지 않는 회원님, 딱딱하게 팔을 들고 가는 회원님. 자, 이제 포핸드 스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알아봅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라켓 헤드와 손목 부분입니다. 어쩌면 배드민턴은 이게 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셔틀콕을 때리는 라켓 헤드의 위치입니다. 라켓 헤드의 위치는 우리가 스텝으로 공을 따라갈 때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라켓 헤드가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드민턴 라켓은 다른 구기 종목 라켓들과 다르게 상당히 가볍습니다. 라켓이 가벼운 만큼 스윙을 잘 활용해야 강력한 파워를 낼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헤드의 위치는 앞쪽 방향으로 두며 스윙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앞쪽 방향의 헤드 위치가 우리의 하체, 상체 힘을 그대로 이어받아 손목, 라켓 헤드까지 넘길 수 있는 효과적인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스윙을 할 때 힘의 움직임을 한번 봅시다. 하체, 상체, 팔, 손목, 라켓 헤드, 이와 같은 움직임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 좋은 자세로 스윙을 하게 되면 하체, 상체, 팔, 손목, 라켓 헤드 순서로 진행해야 하지만 상체와 어깨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항상 스윙을 진행할 때는 하체가 끝을 맞이할 때쯤 상체, 상체가 80% 돌았을 때쯤 팔, 팔이 모두 끝날 때쯤 손목이 나와야 정확하고 채찍과 같이 끊기지 않는 부드러운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동작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강한 힘을 차지하고 있는 상체 힘을 사용하지 못하고 바로 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스매시 파워가 약하신 분이라면 자연스럽게 어깨에 힘을 주게 될 것이고 이때 부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방금과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라켓 헤드는 항상 전방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와 같이 하체, 상체, 팔, 손목 자연스럽게 쭉쭉 뿌려질 수 있는 것이고 스윙이 이와 같이 부드럽게 나와야 강한 파워도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손목의 가동 범위입니다. 처음 저에게 배드민턴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파워가 약한 분들은 대부분 갖고 있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바로 스윙을 아까와 같이 진행하면서 마지막 부분, 팔에서 손목으로 넘어갈 때 손목의 가동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유연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대부분 유연성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미리 손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항상 스윙을 하실 때는 이와 같이 1번, 2번 동작에서 손목을 열어주시고 상체, 팔, 끝에 손목으로 끝나는 스윙으로 연습해보세요. 1번, 2번 스윙. 이와 같이 가동 범위를 넓게 가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손목 가동 범위의 감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는 라켓을 들고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두 번째, 라켓을 놓치지 않을 정도만 쥐어보세요. 세 번째는 팔을 앞뒤로 흔들어 줄 겁니다. 네 번째, 이때 팔을 앞으로 흔들 때 라켓 헤드와 내 손목이 반대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팔을 흔들고 있는 와중에 손목이 저절로 앞뒤로 접혔다, 뒤로 접혔다, 앞으로 접혔다, 뒤로 접혔다 하는 이 현상이 내가 내 힘으로 접고 이 동작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팔을 흔드는 와중에 손목에 힘을 빼고 있다 보니 저절로 생기는 가동 범위입니다. 절대 손목으로 앞뒤로 젖히는 게 아닌 우리는 팔을 흔드는 거예요. 팔을. 자, 다섯 번째, 이와 같이 팔을 앞뒤로 흔드는 와중에 자세히 한번 보시면 손은 앞으로 가는데 라켓 헤드는 뒤로 가는 지금 이 순간 보이시나요? 지금
이 순간이 보이실 텐데요. 자, 여섯 번째는 손은 앞으로 가는데 라켓은 뒤에 있는 이 순간에 악력을 주는 것입니다. 최대한 가동 범위의 악력. 자, 우리는 배드민턴을 할 때 이런 느낌으로 공을 쳐야 합니다. 얼마나 손목에 힘을 빼고 계셔야 하는지 감이 좀 오셨나요? 자, 여기서 이와 같이 가동 범위가 나오려면 손목에 힘을 충분히 풀고 계셔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윙을 할 때에도 손목에 힘을 풀고 있어야 이와 같이 강한 파워가 나옵니다. 손목에 힘을 풀고, 그쵸, 가동 범위 둘, 가동 범위. 그런데 여기서 손목에 힘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보이시나요?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게 되죠. 이 가동 범위가 적어진다면 우리의 파워는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위 연습을 통해 정확한 스윙으로 스윙을 하신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힘에 비해 셔틀콕의 파워, 비거리가 굉장히 길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포핸드 힘을 200%까지 실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듣고 나는 원래부터 손목을 못 써, 나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건 젊은 사람들만 가능한 거야,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방법과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저에게 레슨을 받았던 40대, 50대 회원님분들도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이셨습니다. 하지만 레슨 후 나타나는 변화에 저도 하니까 되네요, 배드민턴 10년 동안 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와 같은 반응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손목 교정, 스윙 교정 레슨을 진행하면서 나위, 구력 등 크게 상관하지 않고 있어요. 누구나 원리만 알고 정확한 자세와 코칭, 피드백을 들으신다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단 혼자 연습하실 때는 손목과 상체를 충분히 풀어주신 다음에 연습해주세요.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몸을 풀고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알려드린 라켓 헤드 그리고 손목의 가동 범위까지 잘 활용해 보시고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